시사설전에 다시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저는 손석희입니다. 여러분, 이 이란의 가장 잔혹한 학살을 배후해서 설계한 인물이 방금 치명적인 실수를 저질렀고 그 대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첫 번째 공습의 물결에서 살아남은 뒤 이란의 그림자 지도자는 자신은 건드릴 수 없는 존재라고 믿으며 공개 선전 집회의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하지만 그는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습니다. 그 실수는 집회에 참석한 것 자체가 아니라 그 이후에 그가 한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 지옥에서 후회하고 있을 실수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공식 발표입니다. 알리 라리자니는 사망했습니다. 그는 밤사이 벌어진 공격으로 사망했습니다. 이스라엘 국방장관에 따르면 이번 공격은 지난 일주일 반 동안 벌어진 공격들 가운데 아마도 가장 중대한 공격이었을 것입니다. 이스라엘과 미국이 이란 정권의 구조 자체를 겨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라리자니는 이란의 전직 최고 지도자가 살해된 이후 그리고 차기 최고 지도자가 될 것으로 예상되던 모즈타바 하메네이를 둘러싼 불확실한 문제들 속에서 사실상의 지도자로 여겨졌습니다. 라리자니는 이란 최고국가안보회의의 서기로 재직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밤사이 별도의 공격에서 이스라엘이 이란 바시즈 부대의 최고 지휘관도 제거했다는 점도 전해드릴 수 있습니다. 이것은 IRGC의 한 조직입니다. 그의 이름은 골람 네자 솔레이마니이며 그는 올해 초 이란 전역에서 시위대를 진압하는 작전을 지휘한 책임자였습니다. 오늘 아침 한 관계자는 12명이 넘는 인원이 이제 저는 미국과 이스라엘 정보기관이 정확히 어떻게 그를 찾아내 처리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저는 여러분께 1월에 벌어진 학살의 배후에 있던 두 인물의 암살에 대해 이란인들이 실제로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보여드리고 싶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이것은 그가 자기 국민에게 무슨 짓을 했는지에 대해 여러분이 알아야 할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이란인들이 축하하고 있는 이유는 알리 라리자니가 1월 8일과 1월 9일의 학살을 배후에서 설계한 인물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틀 동안 이란군은 정권을 지키기 위해 3만 명에서 4만 명에 이르는 평화로운 시위대를 학살했습니다. 실제로 라리자니가 이 학살을 자행한 것은 중국의 1989년 도반문 광장에서 벌어진 일을 직접적인 영감으로 삼았다는 보도도 있었습니다. 독재자들이 지침서를 찾을 때마다 늘 베이징에 먼지 쌓인 매뉴얼을 꺼내드는 건 참 기가 막힐 따름입니다. 그는 중국 공산당이 자국 학생 시위대를 향해 탱크를 밀어넣는 모습을 보았고 그 다음에는 중국 공산당이 지금까지도 살아남아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게 그들의 모델이었다는 겁니다. 개혁도 아니고 대화도 아니고 정당성도 아니고 먼저 사람들을 짓밟아 놓고 나중에 그걸 안정이라고 부르는 방식 말입니다. 그래서 그의 교훈은 단순했습니다. 권력을 유지하고 싶다면 잔혹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바로 그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성공했습니다. 어땠는지 아십니까? 시위가 되돌릴 수 없는 지점에 도달하는 듯 보이던 바로 그때 이란의 전직 최고 지도자 알리 하메네이는 혁명을 처리하라며 라리자니에게 막대한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그리고 시위대를 처리한 뒤 그는 사실상의 이란 지도자가 되었습니다. 알리 하메네이 본인이 이미 80대를 넘긴 고령이었고 이번 혁명 국면에서 정권을 지킬 에너지가 자신에게 없다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라리자니가 사실상의 지도자가 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 정권이 가장 더러운 일을 대신해 줄 사람이 필요했을 때 약한 체제들이 늘 하듯이 가장 냉혹한 사람에게 더 큰 권력을 넘겨주고 그것을 전략이라고 포장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 전쟁이 시작되었을 때 알리 하메네이는 암살당했고 이란은 라리자니를 포함한 3명으로 전쟁위원회를 구성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우리가 들은 바에 따르면 현 최고 지도자가 혼수 상태에 있기 때문에 이 전쟁위원회가 나라를 운영하는 조직입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라리자니가 실제로 그 나라에서 누구보다 더 큰 권력을 쥐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실제로 나라를 운영한 사람은 그였습니다. 종이 위에서는 집단 지도체제라고 쓰여 있고 현실에서는 커튼 뒤에 숨어있는 겁먹은 강경파 한 명이 모든 걸 쥐고 있는 셈입니다. 참으로 뻔한 그림입니다.
하지만 그건 매우 위험한 자리입니다. 특히 세계 최강의 군대와 싸우고 있을 때는 더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일이 위험한 직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줄곧 숨어 지내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는 워낙 편집증적이어서 이란 국영 매체 선전용 인터뷰를 할 때마다 자신의 위치가 드러날 수 있는 어떤 단서도 남기지 않도록 매우 조심했습니다. 실제로 그가 최근에 했던 인터뷰 가운데 하나를 보십시오. 방 전체가 완전히 어둡지요. 그는 자신의 위치에 대한 어떤 정보 단서라도 노출될까봐 겁에 질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한 척하고 싶어 했던 사람치고는 카메라 앞에서 자기 그림자에게 쫓기는 도망자처럼 말하는 시간이 참 길기도 했습니다. 그는 신중했고 편집증적이었지만 불행하게도 그는 결국 엄청난 실수를 저질렀고 아마도 지금 후회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 실수는 공개 석상에 나온 것이었습니다. 3월 13일 라리자니는 쿠드스데이 집회를 기념하기 위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해마다 이란과 아마도 세계 곳곳에서 이날을 기념하기 위해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그는 다른 이란 지도자들과 함께 공개 석상에 나와 미국을 향해 사실상 이렇게 말했습니다. 미국이 우리를 공격하고 싶다면 여기서 공격해보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우리는 모두 그 일이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습니다. 미국은 민간인 이 사방에 있는 공개 장소에서 이란 지도자들을 공격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아십니까? 이란 지도자들조차 그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이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그들이 용감했던 유일한 장소는 가장 안전하다는 걸 뻔히 알고 있던 곳이었습니다. 카메라 앞 민간인 군중 속 선전의 포장지 안에서 말입니다. 참 편리하지요. 그리고 여기에 한마디 덧붙이자면은 만약 미국이 정말로 이란이 주장하는 만큼 악한 나라였다면은 군중 속에 있는 이란 지도자들을 실제로 공격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이란이 뭐라고 말하든 또 일부 언론이 무엇을 주장하든 미국군은 실제로 민간인 피해를 피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란 지도자들은 이것이 엄청난 선전 승리가 될 것이라는 걸 알고 있었고 그래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권은 상대의 자제를 믿고 나왔고 그 자제를 나중에는 나약함으로 팔아먹으려 했습니다. 무너져가는 정권들이 그런 싸구려 연극을 천재적 수라고 착각하는 법이지요. 실제로 일부 이란 계정들은 공개적으로 이것이 미국이 이란 상공의 제공권을 장악하지 못했다는 증거이며 이란이 가진 공격력이 여전히 매우 강하다는 증거라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그 계정은 너무 일찍 떠든 것 같습니다. 정권편에 선늘 보던 응원단 몇몇은 사진 한번 무사히 찍고 돌아온 걸 전략적 승리라도 되는 것처럼 떠들어댔습니다. 그건 분석이 아닙니다. 인터넷만 연결된 망상일 뿐입니다. 이란 지도자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진짜 위험은 집회에 참석하는 것 자체가 아니었습니다. 진짜 위험은 공개석상의 모습을 드러낸 뒤 다시 은신처로 돌아가는 데 있었습니다. 미국 정보 요원들, 이스라엘 정보 요원들, 스파이들이 이란 전역에 깔려 있다는 건 모두가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지도자들이 정확히 어디로 숨어 들어가는지 추적할 수 있습니다. 그게 진짜 실수였습니다. 공개 석상의 모습을 드러냄으로써 그들은 정보기관의 추적의 출발점을 준 것입니다. 그리고 그 출발점에서부터 그들의 이동은 다시 숨어 들어갈 때까지 추적당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공격은 가장 이상적인 순간에 이루어졌습니다. 알리 라리자니는 이제 더 이상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정권에 다른 중요한 인물 몇 명도 사라졌습니다. 이제 잠시 후 우리는 왜 이 공격의 시점이 그토록 중요한지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시위가 다시 시작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그 선전용 행진은 그렇게도 많은 오만한 정권의 퍼포먼스가 끝나듯이 카메라 앞에서는 박수로 끝났고 카메라 밖에서는 재앙으로 끝난 셈입니다. 하지만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온라인에서 많은 사람들이 논쟁하고 있는 한 가지 지점을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번 일이 사실은 매우 나쁜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그를 제거한 쪽이 이스라엘이고 미국은 실제로 그를 이란의 차기 지도자로 검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이 이란에서 베네수엘라식 해법을 원한다고 매우 공개적으로 말해왔습니다. 즉 정권 내부에 있으면서도 비교적 온건하고 그렇게 강경하지 않은 누군가가 정권을 이어받아 미국과 이란의 관계를 개선하고 미국의 관점에서 이란을 올바른 방향으로 돌려놓기를 원한다는 뜻입니다. 좋습니다. 하지만 저는 미국이 와스도록 검토했던 인물이 라리잔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쿠드스데이 집회가 열린 바로 그날 미국 국무부가 공개한 수배 포스터를 보십시오.
이란 지도자들에 대한 정보 제공에는 $10,000,000의 현상금이 걸려 있습니다. 여기에는 최고 지도자와 최고 지휘관들이 포함되어 있고 두 번째 줄에 왼쪽에서 두 번째 인물이 바로 알리라리잔입니다. 만약 미국이 베메토 그를 미래의 잠재적 협력자로 보호하고 있었다면 그의 머리에 현상금을 걸어놓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몰래 키우고 있는 사람에게 보통 현상금을 거는 법은 없지요. 그 소문은 3초면 무너집니다. 그리고 다시 말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미래 지도자로 눈여겨보던 인물들이 전혀 없었고 그들이 초기 공격에서 제거되지 않았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부류의 인물은 아닙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이 포스터는 많은 것을 말해줍니다. 더 중요한 건 이 포스터에 없는 인물이 누구냐는 점입니다. 바로 이란 대통령 마수드 페제시키안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를 온건파로 보고 있습니다. 아마 그래서 그의 이름이 그 포스터에 없는 것일 겁니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지금 현재 이란에서 그는 실제 권력을 거의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포스터에 없는 또 다른 인물은 이란 외무장관입니다. 전쟁이 시작되기 직전까지 미국과 협상을 진행해왔던 바로 그 사람입니다. 국무부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들은 표적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건 아마 우리에게 무언가를 말해줍니다. 권위주의 체제에서 진짜 권력은 협상장에 내보내는 웃는 얼굴들 뒤 두 개의 문 너머에 숨어있기 마련입니다. 그 수법은 너무 오래됐습니다. 앞서 말했듯이 라리자니가 그날 밤 죽은 유일한 인물은 아니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인물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얘기로 들어가기 전에 아래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달라는 짧은 부탁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특히 이란 지도자들의 암살 같은 이야기를 다룰 때는 알고리즘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됩니다. 이제 이 다음 인물을 보겠습니다. 이 사람은 골람네자 솔레이마니입니다. 그는 정권의 도살자라고 불리던 바시즈 장군이었고 아마도 라리자니를 제거한 것과 같은 공격으로 그날 밤 제거되었습니다. 그의 지휘 아래 바시즈 부대는 1월에 우리가 본 것과 같은 평화적 시위대 학살을 조직했습니다. 그들은 또한 고문실로 알려진 비밀 구금 시설 네트워크를 운영했습니다. 그들은 기본적인 자유를 요구하는 여성들과 청년들을 공격적으로 박해했고 비무장 민간인에게 실탄을 사용하는 일도 일상적으로 벌였습니다. 그러니 그렇습니다. 이란 대중이 그가 사라진 것을 기뻐하고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합니다. 솔직히 말해 어떤 정권의 집행자가 총알과 감옥과 공포로 주로 기억된다면 대중이 그를 애도하지 않는다고 해서 누구도 놀랄 일은 아닙니다. 이번 암살에서 약간 아이러니한 점은 불과 며칠 전 그가 공개적으로 이스라엘은 열흘 이상 싸울 능력이 없다고 선언했다는 것입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시오니스트 정권은 대규모 전쟁 기준으로 열흘 동안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세계 군사력의 50% 이상을 쥐고 있는 이 공격적인 미국조차도 대규모 지역 전쟁 기준으로는 한 달 동안 싸울 능력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들이 스스로 계산해 발표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어땠습니까? 그는 어제 이스라엘군에 의해 암살당했습니다. 그리고 어제는 이 전쟁의 14일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그러니 그의 계산은 별로 좋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계속할 이스라엘의 능력을 완전히 잘못 판단했기 때문입니다. 시끄러운 예측, 잘난 체하는 어조, 그리고 나서 현실이 나흘 늦게 도착해 제대로 망신을 안겨준 셈입니다. 이제 이 암살의 시점에 대해 이야기해 봅시다. 그것 또한 오늘 밤 이란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술적으로 말하면 여러분이 이 영상을 보고 있는 바로 지금 이미 그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밤은 불의 축제라고 불리는 행사가 열리는 날입니다. 이것은 페르시아력 한 해의 마지막 수요일 전야에 열리는 전통적인 페르시아 축제입니다. 이 축제 동안 사람들은 거리로 나와 축제를 즐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 이 축제가 이란에서 시위를 다시 시작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제 분명히 말씀드리자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예측일 뿐이고 대개 예측은 틀립니다. 하지만 이 상황이 실제로 벌어질 가능성을 걱정하는 쪽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정권입니다. 이란 당국은 공개적으로 사람들에게 밖으로 나오지 말라고, 나라가 전쟁 중이니 이 불의 축제를 기념하지 말라고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통 명절에 사람들에게 나오지 말라고 애원하는 정부만큼 자신감이 넘치는 것도 또 없지요. 그리고 그뿐만이 아닙니다. 바시즈 부대와 IRGC 병력은 민간 지역의 거리 위에 완전 무장한 채 배치되어 있고
누가 어떤 이유로든 모이기만 하면은 발포 명령이 내려져 있다고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늘 드러나는 순간이 바로 이런 때입니다. 정권은 힘과 주권과 저항을 떠들어대지만 평범한 사람들이 함께 거리로 나서기만 하면 즉시 소총부터 꺼내듭니다. 그 혁명적 자신감이라는 것도 결국 이 정도였던 셈입니다. 오늘 저희 프로그램은 여기에서 잠시 마무리하겠습니다. 저희는 언제나 여러분의 댓글과 소중한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 다음에 다시 뵙겠습니다.